예전에는 이평선이 있어도 있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평선 2개만 딱 가지고도 네, 예.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에서 청산을 해야 네, 되는지. 네. 저는 해외 선물 시작할 때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썼죠. 처음부터 큰 금액의 손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졌죠. 적어지면서 지금 단계에 왔는데 이제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자금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레드카펫님한테 솔루션을 좀 하나 드리자라고 하면 네. 손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입을 100번 해서 99번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을 일단은 잡으셔야 되고 진입과 동시에 예,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내가 진입했을 때 어떤 그 채널 라인에서 이탈을 하거나 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꼭 봐야 된다라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내가 방향을 잘못 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일단은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부터 30틱이든 40틱이든 손절을 체크하고 진입가 대비해서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절 체크된 것은 움직이지 마라. 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정혜원 레드카펫님 뵈러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레드카펫님은 이번에 모의투자대회 했죠? 모의투자대회 2위 하셨고요. 물론 이제 모투하고 실투는 상당 부분 좀 다른 면이 있죠. 레드카펫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력도 좀 있으시고 잘 하시지만 좀 더 다듬어 드리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함께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좀 이따 뵙게 될 건데요. 레드카펫님께서 갖고 계신 고민들이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솔루션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퓨처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왔고요. 제주도에서 특별한 분을 레드카펫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님 방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레드카펫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주도를 지금 이제 도착한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닷빛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하여튼 너무 좋은 곳에서 레드카펫님 모시고 얘기 나누게 돼서 정말 저도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해선은 어떻게 넘어오게 되셨어요? 주식방에서 갑자기 해선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리딩 하시는 분을.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5일로 시작을 했어요. 북선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일단은 해외 선물 넘어오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매매는 좀 잘 되셨었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처음에 그 계좌를 개설하고 뭐 차트를 보고 이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요. 모르니까 일단은 까먹었어요. 돈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그때. 주식에서 해선 넘어오시는 분들의 사실은 공통된 점이 뭐냐면 네. 차트 공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시고 그러시고 조금 넘어오시는 경향이 많기는 많아요. 5일 매매는 괜찮았습니까? 어땠어요? 초창기에는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를 해요. 해선이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리딩자들도 손실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 시장에 사이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뭐 안고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선을 하시면서 레드카펫님이 제일 안 되셨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었죠. 리딩방을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익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게 좀 힘들었죠. 그러고 혼자서 열심히 했죠. 네. 그냥 무작정 했어요.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도 수익 난 거를 다 까먹고
제 방에 이제 몇 달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시면 그 당시에 매매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공부를 너무 안 했다는 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해외 선물 공부를 하고 싶고 차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시황도 알고 싶고 한데 내가 과연 어떻게 뭐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지금은 교육을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단순하죠. 단순한 거에 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성현 선생님 방에 제가 와서 이평선 하나 가지고도 지니까 청산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고 좀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아름다운 제주 앞바다에서 우리 레드카페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 더 자세한 심도 있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서 레드카페님과 다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의지할 데가 없어서 리딩자에게만 의존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해서 이제 소통을 하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됐거든요. 거기 또 선배님들도 있으시고 고수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외로움을 조금 덜 하리라고 봐요. 네네. 해외 선물 자체가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모투 대회 2등을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검증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네. 안 되는 부분들을 가미를 해드리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직은 두려워요. 손절 잡는 게. 3, 4틱 잡는 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두려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레드카페님한테 솔루션을 좀 하나 드리자라고 하면 네. 손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입을 100번 해서 99번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을 일단은 잡으셔야 되고 진입과 동시에 예,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내가 진입했을 때 어떤 그 채널 라인에서 이탈을 하거나 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꼭 봐야 된다라는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내가 방향을 잘못 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일단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돼요. 손절을 안 잡고 손절을 길게 잡는 이유는 명백해요. 네. 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원웨이장이다라고 하면 원웨이장에서 로스컷이 가장 많이 납니다.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 영매매. 이 정도 내렸으면 올라가겠지. 반등 주겠지.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떨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손절 라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손절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손절 라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잡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손절 라인이 넘어가면 내가 방향을 잘못 봤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는 정신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익절을 풀잖아요. 익절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익절을 풀어서 익절 라인에 일단은 가면 캔들의 강도하고 힘의 방향을 느꼈을 때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저도 익절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익절도 못하게 되는데 하물며 손절은 내가 손절을 잘 잡았어도 딱 클릭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내가 손절 라인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손절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방향성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뭐 항생 나스닥은 한 40틱 정도, 골드오일은 한 15틱 정도 잡잖아요.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딱 걸어두고 그냥 내보내라 라는 거를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드카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절입니다. 그렇죠. 처음과 끝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뼈저리게 느낀 게 모투에서는 손절을 했고요. 네. 모투에서 결과가 좋아갖고 그 다음에 실투를 했는데요. 손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 잃어버렸어요. 손절을 못 걸었을 때 끝은 로스컷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교육을 받고도 그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나락이죠. 여러분들도 손절은 미친 듯이 하셔야 되고 맞아, 미친 듯이 네.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손절을 제일 잘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누구한테 문의하거나 성견 선생님. 네.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손절 못하고 돈 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처음부터 30틱이든 40틱이든 손절을 체크하고 진입가 대비해서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절 체크된 거를 움직이지 마라. 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알아요. 맞아요. 회원분들이 잘 못하시거든요. 손절 라인에 오면 손절을 더 늘린단 말이에요. 아, 여기 쭉 내려오는데 여기 손절 라인 바로 밑에 지지선이 보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지지선까지 손절을 푼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손절을 늘리거나 풀면 사고가 생기지만 손절을 고정시키잖아요. 1손실이 날 수 있고 손절이 나갈 수 있지만 절대 사고는 생기지 않아요. 그 픽스 시켜놓은 거를 절대로 건들지 마.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매매법이 되는 겁니다. 자, 해외 선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 말씀 조금 해주신다라고 하면 저는 해외 선물 시작할 때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썼죠. 처음부터 큰 금액의 손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졌죠. 적어지면서 지금 단계에 왔는데 이제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자금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예. 그렇죠. 그 공부가 밑받침되면서 어떤 자금에 대한 플랜을 좀 세워야 하고 네. 그러려면 실미도 교육을 처음에 듣는 게 좋겠죠. 많이 찾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 없게. 유도 신문은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성견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제가 모투할 때하고 실투할 때하고 이번에 틀렸어요. 모투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30틱, 40틱을 잡은 게 아니고 금액에서 잡았거든요. 100에서 150 이렇게 났을 때 그냥 버렸어요. 모투대 2등도 하고 몇 배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걸 아는데 실투에서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투는 사람의 감정이 개입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투는 내 돈이 진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틀립니다. 모투를 하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모투를 통해서 어떤 기법을 완성시키게 하려고 모투를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투는 내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투처럼 매매가 절대 안 됩니다. 기법 사용도 최종적으로는 실투로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모투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연습에 관한 거예요. HTS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합니다. 해외 선물은 또 빠르죠. 주식에 비해서. 네. HTS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기법을 짧게 수련하기 위한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의 투자를 하실 때는 2주 정도만 HTS 컨트롤 연습을 하는 단계로 모투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절대 실투를 대비한 모투 훈련은 저는 시키지 않는다. HTS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한 그 정도 용도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실투에서 조금 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실미도 사기 하셨어요, 그죠? 네. 네. 힘드셨어요? 힘들었죠. 네. 7, 8시에 들어와갖고 이제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하려면 힘들었죠. 과제는 몇 프로 정도 하셨어요? 저 거의 다 얼추. 했는데요. 1주차에 두 번째 거 못하고요. 네. 네. 그것만 빼놓고 다 했어요. 과제를. 밀린 것까지 해갖고. 실미도 교육 과정이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한데 네. 선택을 하신 이유가 일단 제가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을 하고. 어떻게 좀 도움은 되셨나요? 그럼요. 했을 때? 됐죠. 도움이 되셨다니까 굉장히 조금 저도 뿌듯하긴 한데 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라고 하면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많이 도입을 해봤어요. 네. 어쩔 때는 맞기도 하고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근데 결국엔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실미도를 하면서 단순한 거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평선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이평선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뭐 정매매 네, 정매매. 정매매 예전에는 영매매도 꽤 하셨나요?
영매매 정매매 구분 못하고 했어요. 구분 못하고 구분 못하고 했어요. 그냥 구분 못하고 네.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무지성으로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들어가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 들어가고 사실은 이평선에 관한 얘기가 실미도 교육 2차에 나오죠. 네, 열심히 하신 만큼 일단 효과는 조금 보셨습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평선이 있어도 있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평선 2개만 딱 가지고도 네, 예. 어디에서 진입을 하고 어디에서 청산해야 네, 네. 되는지 네. 예. 실미도 교육과정 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상황이셨는지 답이 없죠. 수익이 나오면 뭐해요. 그냥 다 까먹으니까 청산 자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순간적인 사실은 승률은 조금 높고 예. 수익을 내는 날은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수익률도, 그러니까 금액도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네. 근데 한순간에 까먹는 거, 있잖아요. 전 재산을 까먹는 거. 네. 그런 거를 지옥의 맛을 보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죠. 거의 대부분 99%가 로스컷이 나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원회의장에서 물타기를 해도 스위칭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를 한다거나 담보금 다 까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로스컷을 조금 많이 내시는데 어떻게 실미도 교육을 거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조금 되셨는지. 머릿속에는 아직 됐어요. 근데 아직 몸이 잘 안 돼서. 더 하셔야겠네 그러면. 네. 5기 참가하시죠. 네. 5기 당일 참가하셔야죠. 좀 이제 혹독하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5기는 10월 말 정도에 말이요? 예, 10월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공지를 내보내드릴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레드카페니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처음 듣는 정말 훌륭한 목표를 말씀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안 돼서 꿈나큽니다. 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아 예. 네. 그 성견 선생 유튜브 교육 영상 중에 네. 뭐 가장 추천을 조금 해주실 만한 건? 추천이요? 저는 딱히 추천할 거는 없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유튜브 영상은 항상 내 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닐 때, 잘 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거든요. 근데 어떤 공기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거라서 항상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해서. 아무리 좋은 영상도 계속 반복 숙달을 하면서 뭐 저랑 같이 사실은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그 이제 복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까지 저희가 날라와서 우리 레드카페님 만나 뵙고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좀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제가 또 조언도 조금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레드카페님 앞날에 네. 감사합니다. 행운과 건승만이 네. 함께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